안녕하세요, 폴린입니다. 10월 16일 11시 30분 시험 어떤 기출문제 나왔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파트 1 첫 번째 문제는요, 방송 소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 live 있었는데 이 단어가 형용사로 했을 때는 live라고 읽어야 되고요. 동사는 live겠죠. 근데 이 지문상에서는 live라고 읽었었어야 됐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었어야 되는 단어였었고요. 그 외에 career는 뭐 워낙 많이 출제된 거라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career라고 읽기 때문에 career 안 되고요. career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Ms. Stern 이건데 Ms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Miss나 Mrs.라고 했지만 이제는 통합돼서 Ms라고 합니다. 그래서 Ms. Stern, reflect. 자, 강세, lect 이쪽에 들어갑니다. humble. 그리고 suburbs라고 합니다. 근교에라는 뜻의 suburbs까지. 고유명사로는요, art talk, 이거는 사실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대문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유명사 취급해줬어야 됐고요. rose town, 그리고 사람 이름인 Carla Stern이었습니다. 병렬 구조로는 decades, continents, and artistic movement. 다시 한번, decades, continents, and artistic movements 라고 했습니다. 라는 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Part 1 첫 번째 문제 이랬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 diligence, automobile, rated, proud 이렇게 됩니다. 병렬 구조로는요, reliable, comfortable, and affordable vehicles 라고 나왔고요. 다시 한번 reliable, comfortable, and affordable vehicles 이런 단어 출제됐었습니다. 파트 2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도서관이었고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사진 보면은 긴 테이블이 하나 있고 테이블 옆에 여자분이 한 분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쪽 여자분이 있었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서서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행동이 보이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사진의 왼쪽에 이분은 남자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책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서서 책 읽으면서 어깨에 가방 메고 있는 이런 특징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자면 긴 테이블 옆에 한 여자 서 있음. On the right, a woman is standing next to a long table 이라고 했고요. 왼쪽에 있는 남자분, 쭈그리고 있는 이 남자분은 on the left, a man is squatting down, 쭈그리고 앉다 이거 말고 crouching down이라는 표현도 있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and choosing a book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여자분 서서 책 보고 있는 분 얘기하는데 가방 메고 있다까지 하려면 between the two men, 이분은 여잔데 between the two people, a woman is standing and reading a book. She has a purse 거나 she's wearing a purse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벽 전체에 책장이고 책이 꽂혀져 있다라고 하려면 백그라운드에는 I can see many books in bookshelves 이런 표현 해줬으면 됐었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단어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차분차분하게 꼭 필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이야기했으면 30초가 충분해 보이는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 두 번째 문제는요. 이런 잔디밭 농장 같은 느낌의 뒤에 나무들이 있고 축사 같은 데 보면은 펜스 있죠?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에 앞쪽에 한 남자분은 서서 이거 여기다가 이 펜스 기둥에다가 망치질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남자분은 서서 클립보드 잡고 한 손에는 펜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자, in the foreground 사진 전면부에 a man is standing next to the fence. 펜스 옆에 서서 using a hammer to fix the fence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n the left 왼쪽에는요. The other man is standing behind the fence and watching the man working.
He's holding a clipboard and a pen 이라고 잡아놨습니다. 배경에는요, 펜스도 있고 덤불숲 보임 in the background I can see the fence and bushes 라거나 아니면 나무들처럼 보이면 trees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이거를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Part 3 이런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핵심 단어는 호텔이라는 거였었고요. 첫 번째 문제는 호텔에서 먹는 걸 즐기는지 왜 즐기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es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can enjoy their convenient facilities 라든지 혹은 take a rest 할 수 있다라든지 좋은 이유들 대주면 될 것 같고요. no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no want to waste a lot of money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큰 체인 호텔에서 먹는 걸 선호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부티크 호텔 같은 데서 먹는 걸 선호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라고 물어봤는데 큰 체인에서 물으면 당연히 서비스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고 뭘 예상하는지를 좀 더 아는 게 장점이겠고 작은 호텔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다거나 솔직히 작은 호텔은 뭐가 장점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더 주인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큰 호텔밖에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큰 호텔은 주차도 편리하고 서비스도 더 안정적이고 더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많고 그리고 클리닝 크루, 청소하시는 분들도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호텔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체력 단련실, 수영장 아니면 산책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트 6처럼 현대사회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해 보네요. 파트 4 국립공원의 이벤트 행사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번째 이벤트 뭐야? 날짜는?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벤트 했으니까 당연히 the first schedule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벤트 is 이러면 되겠죠? 읽어주고 온 날짜 해서 같이 읽어주면은 이걸로 끝나는 그런 거였고요. 아이들을 위한 캠프 나잇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8월이지 그치? 라고 얘기했는데 그치 할 땐 거의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 나잇이라고 스케줄 나왔으니까 이 자체 다시 읽지 말고 well 하거나 I'm sorry but it'll be held 한 다음에 날짜 이야기해 준다거나 해줬으면은 잘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연설이 있다 들었는데 연설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라고 했다면 sure 라고 하면서 there are two 해놓고 one is 뭐뭐 그리고 the other one is 뭐뭐 이런 식으로 패턴 정해놓고 연습했다가 시험장 가서는 표 안에 있는 내용만 읽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파트 5 같은 경우는 찬성 반대 문제로 팀이 성공하려면 꼭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팀이라고 했으니까 템플릿 쓰실 분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템플릿으로 해서 요즘에 대부분 그룹워크 한다라고 하면서 좋은 리더는 이런 거 한다 해서 우리 템플릿에서 좋은 리더에 대한 좋은 리더들의 skills, 자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있죠. 그거 참고해서 이야기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문제 출제됐었네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들이 기출됐는지 알고 잘 준비해서 시험 너무 많이 치지 않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됐길 바랍니다. See ya! 오늘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